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행복, 그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죽음 앞에서 깨닫는 삶의 의미, 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께 잠시나마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가 호스피스 병동을 취재하면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병동에서 만난 32살의 젊은 환자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날이 있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히 잠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게 특별한 축복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위안 말기예요. 이제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이 대화는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웃는 것, 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최근 의학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후회는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고 생각했죠. 돌아가시기 전날 아내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60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어요. 주말에도 집에 일을 가져와서 했죠. 이제 아이들은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면 하는 후회가 정말 크네요.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후회는 일과 성공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한 기업 임원이었던 분은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승진하면서 연봉도 올랐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부모님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휴가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일에 매달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요리였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했어요. 안정적인 회사원의 길을 택했죠. 월급도 잘 받고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걸요. 네 번째는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한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본 많은 환자들이 건강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썼고 병들고 나서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쓰더군요. 아픈 몸으로 번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한 작가는 임종 직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죠.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였어야 했는데 늘 관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인생이 마치 도서관에 있는 빈 책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의 책은 두껍고 어떤 이의 책은 얇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에는 반드시 마지막 페이지가 있죠.
문제는 그 마지막 페이지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친구의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일상의 행복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미루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전하는 데는 그리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셋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하지만 거창한 목표보다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식사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일주일에 한 번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 보내기, 하고 싶었던 운동 시작하기. 넷째, 건강한 이기심을 가져보세요.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거나 그저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째, 진정한 나를 찾아보세요.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세요.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한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하려고 합니다. 마치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 눈을 감는 아이처럼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호스피스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불행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진정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삶이란 매 순간 충실히 사는 것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모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삶의 페이지를 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후회보다는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두려움보다는 용기와 도전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그 젊은 환자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삶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그게 제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